자, 우리가 아까 전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결국 내분점, 외분점은 A 벡터, B 벡터의 S배, T배라고 쳤을 때 결국 A랑 B의 종점을 연결한 직선 위의 점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내분이든 외분이든. 그래서 항상 그 개수들의 합 S 더하기 T가 얼마? 1을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요게 하나 이제 보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보이시겠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O라고 하는 점에서 G까지 이렇게 벡터 하나만 좀 연결할게요. 요거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OG 벡터를 쌤이 뭐 살짝 뭐 G 벡터라고 좀 합시다. 아, 소문자로서 개멍충아. 자, 그럼 잘 들어봐. 우리는 G 벡터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이쪽에다 써. 멍충아. 일단 첫 번째 요게 몇 A 벡터야? 2분의 1 A 벡터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좀 할게요. 그 GB 벡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봅시다. 일단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을 하면 얘는 2분의 1 A 벡터에 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B 벡터죠. 안 어렵다요? 아까 괜찮지? 근데 일단 오지 벡터라고 하는 건 여기에 뭔가 내가 X배, 뭐 Y배 이러면 그 개수들의 합이 몇이면 돼요? 그치? 1이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쌤이 이 G 벡터라고 하는 건 가령 예를 들어 SA 벡터 꼭 이렇게 안 풀었어도 되는데 설명한 거에 입각해서 좀 풀면 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배 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A로 바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TB 벡터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나 ES 더하기 T가 얼마? 네, 1이다 라는 거 일단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요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그냥 SA 벡터라고 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2t로 좀 내가 바꾼 다음에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좀 써주면 마찬가지로 요 개수들의 합 s 더하기 2t가 얼마? 1이면 되는 거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대충 찍으면 뭐 여러분들이 연립했다라고 치면 s랑 t가 둘 다 그냥 3분의 1이면 되는 거지.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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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하니까 대충 찍어봤더니 맞네요. 그럼 따라서 저 g 벡터라고 하는 건 자, A 벡터랑 B 벡터에 전부 다 3분의 1배씩인 거 돼요? 근데 봐,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증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을 고1 때 학습하지 않았냐?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3. 그죠? 그럼 얘가 0,0이고 몇 콤마 몇이고 몇 콤마 몇이라고 쳤을 때 이 무게중심은 우리가 다 더해서 나누기 3이었으니까 A 벡터, B 벡터, 0 벡터 다 더해서 나누기 3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이해했지? 오케이. 근데 일단 이렇게 찾을 줄 아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내가 찾았어요. 그러면 끝났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GB 벡터라고 하는 건 그냥 들어줘. OG에서 OB 관계 보면 되는 거지. 따라서 뭐에서 뭐 빼야 돼요? OB 벡터에서 OG 벡터 뭐 하면 되냐? 빼면 GB 이렇게 연결되는 벡터의 뺄셈을 우리가 찢을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O B 벡터가 얘 그냥 B 벡터였으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예, 빼면 되겠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0 이해돼요? 네, 그래서 3분의 1 A 벡터에서 자,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분의 2 벡터인가요? 이렇게 좀 튀어나오겠다는 거지. 쌤이 계산이 안 틀렸으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둘 더하면 답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은서 이해했지? 네. 자, 그래서 기본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던 내용 바탕으로 외워는 놔야 된다. 구할 줄 알아야지. 자, 발전 문제 4번 봅시다. 발전 문제 4번을 딱 보니까 너무 재밌게 생겼어. OPC 넘길까요? 그럼 OPC 넘기면 마이너스 OPC 벡터죠.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OCP 벡터라고 써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꼭 이걸 넘기지 않아 다른 거 넘겨도 돼요. 다른 거 넘겨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넘기면서 OCP 벡터라 썼어. 자, 그 다음 뭐 했어, 그래서? 잘했어. 양변 몇으로 나누고 싶어? 난 이걸 항상 분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했죠. 그냥 양변을 몇으로 나누고 싶어?
민섭이는 15로 나누고 싶어. 자, 15로 좀 나누면 이게 약분되는 거 되냐? 약분하면 15는 5분의 1로 바뀌는 거 돼요? 그러면서 3PA 벡터 자 더하기 2PB 벡터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항상 얘랑 얘를 더해서 1 되는 값. 그러니까 그 얘네들을 더해서 그 나온 값을 나누는 거야. 그래야 여기랑 여기가 몇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분 외분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게 캐치가 가능하니까. 자 그럼 10으로 나눴으니까 오른쪽은 이제 3분의 1 CP 벡터로 되는 거지. 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게 딱 봤을 때 무슨 냄새나? 그렇지. 내분점 냄새가 나요. 다시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그래야 2 더하기 3분의 3A, 2B 튀어나오는 거 되죠?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가 3분의 AB를 2대 3으로 내분한 거니까 이쪽 어디가 작아? 그래서 리딩 해서 여기가 2, 여기가 3 정도 비율에 해당이 되는 값이고 그 값을 예를 들어 쌤이 P라고 하면 안 되잖아. 멍청아. 예를 들어 M이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녀석은 어떤 벡터로 바뀌는 거야? P, M 벡터로 바뀌는 거야. 저 내분점을 연결한 벡터로. PA 벡터, PB 벡터를 2대 3으로 내분한 벡터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그 벡터랑 CP 벡터랑 3분의 1 관계, 즉 실수배 관계고 눈치채셨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P와 M과 C가 전부 다 그냥 자 계속한 것처럼 일직선 관계인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빨리 연결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어보면서 잡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보시면 자 CP 벡터가 훨씬 더 길어야 돼요. 그게 PM 벡터가 되는 거예요. CP 벡터의 3분의 1배가 PM 벡터니까. 그럼 P가 여기 있는 건 안 되겠다. 왜냐면 CP 벡터, PM 벡터가 더 기니까.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CP 벡터의 3분의 1이 PM 벡터 괜찮은데 다만 CP 벡터, PM 벡터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안 되겠죠? 그지? 그럼 따라서 P라고 하는 녀석은 대강 한 이쯤이겠네. 그래서 이해돼요? 자, 1 대 몇 정도 되는? 3 정도 되는. 그래서 CP에서 3분의 1 정도가 PM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우리는 P의 위치를 발견을 했다. 나올 거예요. 1학기 기말에. 여기는 아마 중간고사 시험 보면 아닐 거고. 괜찮으시죠? 이거 몇 개만 풀어보면 금방 간접해지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각형 A, P, C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얘들아 전체 넓이 얼마였지? 전체 넓이 10이었어요. 그럼 전체 넓이 10인데 개 중에 일단 몇 분의 몇 정도 갖고 오고 5분의 2 정도 갖고 오고 다음 그 녀석에 다시 몇 분의 몇 정도 4분의 3 정도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흡뽕 스뺑 뿅뿅 스뽕 하니까 얼마 나와? 3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예원이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위치 벡터랑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마무리 좀 했고요. 자 요 내용 예원이는 살짝 그 다음 내용에 적어놔. 이거 우리 곧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 알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또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맞은편 각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요? 그건 나중에 쌤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얘기하는 공식 하나 딱 우리 적어놓으면 돼. 자, 예원아 그 뭐야? 무슨 뭐지? 시제곱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 우리 예원이 이렇게 하면 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B인가?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코사인 스타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코사인 스타 구하고 싶으면 이거 넘긴 다음에 이거랑 나누면 되지. 그럼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자 그 녀석을 2AB로 나누면 돼서 요게 좀 계속 쓰일 거야. 이거나 공간 도형에서 쓰일 거라서 우리가 곧 아마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 먼저 좀 외워놓을게요. 알겠지? 이 정도. 괜찮아요, 오늘? 오케이. 자, 그러면 칠판 한번 지우고 벡터의 내적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서 벡터의 마지막 내용에 거의 근접한 자, 벡터의 자, 내적을 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벡터의 덧셈과 뺄셈은 배웠나? 배웠죠? 덧셈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인가? 삼각형인가? 그런 거 이용해서 했잖아. 뺄셈은 빼는 거의 종점에서 반대편의 종점으로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덧셈 뺄셈 배웠는데 선생님 곱셈도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은 뭐냐면
곱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살짝 달라. 뭐가 다르냐면 벡터는 어찌됐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수체계는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벡터의 곱셈은 그냥 어느 정도 느낌이구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곱셈은 곱셈인데 같은 방향에 대해서만 곱셈이에요. 자, 정의서부터 좀 갈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벡터가 예를 들어 이런 방향으로 있었다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면 한 벡터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좀 봐도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되지? 내가 요 벡터를 뭐 시점을 여기라고 좀 치고 종점 여기라고 치면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랑 살짝 한 요 정도 각도를 이루는 어떤 B 벡터가 좀 있었다고 좀 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에 대한 곱셈을 하고 싶은데 자, 벡터의 곱셈은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겠지? 저건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고 저건 이제 외적이라고 하는 나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좀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점 찍어도 돼요. 점. 알겠죠? 그냥 점 찍으시면 돼.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에서의 곱셈 처리가 아니다.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벡터에서 얘기하는 곱셈은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이어서 이런 거야.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 이루는 각을요. 자, 이렇게 좀 쓰고 얘는 우리 이거 세타라고 불러요. 자, 그럼 뭐냐면 아무거나 하나 기준을 잡아.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잡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B 벡터에서 A 벡터랑 같은 방향에 해당되는 것만 살리는 거야. 기준을 하나 정한 다음에 그 녀석과 같은 방향, 즉 수선의 발 내려 B 벡터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A 벡터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우리가 약간 성분 느낌을 이렇게 찢을 수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얘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만 갖고 와. 그래서 요거 곱하기 이거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이해됐나?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하나의 기준을 정했으면 그쪽 방향에 해당되는 값만 이렇게 곱하는 거야. 말씀 이해됐죠? 우리가 이거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벡터의 내적은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만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저 이쪽 방향에 대한 곱셈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이렇게 내렸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요 주황색 해당되는 요 값은요. 잠깐 들어. 내가 얼마인지 몰라. 잠깐 별이라고 해. 자, 그러면 물론 우선은 좀 빠르게 되겠지만 자, 별분의 자, B 벡터의 이렇게 되게 길이죠. 그러면 잘못 썼어 멈춰서. 자, B 벡터의 절대값 취한 거분의 별. 이라고 하면 B변분의 밑변인 거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 코사인? 세타인 거 되시죠? 그럼 따라서 별은 B 벡터 코사인 세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요 별은 B 벡터의 크기에 자, 이거는 진짜 곱하기예요. 이건 크기니까 길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 벡터, B 벡터를 내적한 값은요. A 벡터의 절대값 취한 거. 이게 A 벡터의 크기인 거네요. 그 다음에 2 곱하기는 진짜 곱하기야. 자, 그 다음에 B 벡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고,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조금 체크해 줘야 되는 건 자, 봐봐. A 벡터랑 B 벡터라고 하는 건 원래 방향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내적하게 되는 순간 뭐가 돼요?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이다 보니까 방향은 없어요. 보시면 코사인 세타라는 값, 길이기 때문에 얘는 내적을 하게 되는 순간 크기만 존재하게 돼요. 방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런 거지. 우리는 아까 전에 벡터를 뭐 시킬 수 있었지? 성분화 시킬 수 있었어요. 시점을 원점으로 해서 위치 벡터로 바꾸면. 그러면 궁금하잖아? 성분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까? 성분을 이용한 내년에는 글씨 연수 좀 해야겠다. 글씨. 자, 봐봐. 성분을 이용 하면 안 들어.
한글을 진짜 못 써.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되게 선생님 글씨체 있잖아. 딱딱.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선생님 글씨체. 아니냐? 그러니까 막 뭐 함수를 쓰거나 막. 하여튼 뭐 약간. 근데 이런 게 좋아. 약간 귀염귀염한 게 좋아. 안 귀엽니? 그러니까 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송자를 쓰더라도 이런 느낌이 더 괜찮은지 이런 약간 좀 귀엽게 좀 글씨를 귀엽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우태쌤이 오른쪽처럼 쓰지 않아요? 우태쌤이? 아니 우태쌤은 약간 이런 느낌이시지. 오른쪽 컨셉. 응, 우태쌤은 약간 이런 느낌. 우태쌤은 지읒자를 엄청 돌려 쓰셔 이렇게. 석훈쌤은 약간 맞아 귀요미 글씨로 좀 살짝 가시지. 석훈쌤은 막 F도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쓰죠. 석훈쌤은. 그리고 막 히읗은 이거 졸라 길게 쓰고 약간 이렇게 히읗을 엄청 길게 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글씨체에 약간 본인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데 나만 약간 색깔이 없는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잘 쓰고 싶거든요. 근데 글씨를 진짜 보면 난 유튜브로 글씨체 이런 것도 막 검색해서 보거든요.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 근데 진짜 글씨 잘 쓰시더라고. 어떻게 글씨 잘 쓰지? 이 학원으로 써서 그런가. 하여튼 내년에는 그러니까 3월부터는 아침에 나와서 글씨 연습 좀 30분 하고. 안 하실 거잖아요. 어? 아니 할 거야. 하고 운동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좀 해볼게요. 얘들아 봐봐. 성분을 이용한 벡터의 내적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개념은 안 어려워. 문제 푸는 게 빡세지. 그럼 들어줘.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고 좀 치고 한 이쯤 어딘가 A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성분이 X1, Y1이었다고 좀 칩시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쯤 어딘가 B 벡터가 좀 있어요. B 벡터가 좀 B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얘가 X2, Y2 해서 이렇게 좀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좀 합시다. 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선생님 이쪽에 써놨던 무슨 법칙을 좀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선분 A, B 값을 선생님 살짝만 좀 구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증명 과정을 딱히 할 필요는 없어. 특히 은서는 더. 근데 예원이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해봐. 알겠지? 그 시간에 미적해. 알겠지? 자 보시면 얘는요 얘들아 길이가 그냥 우리가 이 성분으로 길이 재면 되겠다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요 정도 느낌인 거 괜찮으시죠? 근데 잘 들어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혹시 기억나시나?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었거든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럼 봐. 2ab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는 느낌으로 갈 거야. 자 그럼 2ab 하면 2ab인데 이거를 혹시 쌤이 이렇게 써도 납득하시려나? 분석 괜찮죠? 네.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할 건데 우리가 이 길이가 루트에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좀 쓰면 되냐면 그냥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 거 괜찮아요? a제곱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은서 이해 안 돼? 네. 오케이. 그 다음 이 주황색의 제곱을 뭐 하면 되냐?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뭐 한 거야? 위에도 제곱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1 x2 이런 느낌. 이거 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마이너스 2y1 y2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현서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예원아. x1 y1 x2 y2 x1 x2 y1 y2 사라지죠. 자 그러면서 마마뿔 한데 둘 약분되는 거 돼요? 그럼 따라서 정리를 하면 자 코사인 세타가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
위에는 x1, x2 더하기 y1, y2인 거네요. 괜찮지? 그런데 잘 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코사인 법칙을 갖고 온 거고 거기에 살짝의 벡터의 성분 내용을 추가시킨 것뿐. 근데 왼쪽에서 이거는 벡터의 정의였죠. 그럼 여기서는 뭘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N거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지금 왼쪽에 있는 벡터의 정의에서 갖고 오면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자 A 벡터 내적 B 벡터인 거 따라오냐? 그러니까 분모 똑같죠? 그럼 분자끼리 뭐 하면 돼? 똑같으면 돼서 이 결론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성분을 알고 있으면 개꿀이야. 왜냐하면 성분을 알고 있으면 자 A 벡터랑 B 벡터를 예를 들어 내적을 해야 돼. 그럼 원래 올바른 정의는 A 벡터의 크기 즉 길이 알아야 되고요. B 벡터의 크기 즉 길이 알아야 되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A 벡터랑 B 벡터의 성분을 알아. 그러면 얘는 그냥 X 성분끼리에 대한 곱셈 플러스 Y 성분끼리에 대한 곱셈 해서 그냥 더해주면 끝이 났다는 거야.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안 나올 때 그냥 차라리 성분을 구해서 이렇게 답네요. 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짝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세 번째. 그럼 이제 막 구하면 돼. 이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두 벡터에 서로 수직할 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 딴 거 없어? 안 어려워. 자, 첫 번째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이면요.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이면 봐. 애초에 아싸리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거 아니야?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이라는 건 애초에 아싸리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 없겠지? 자, 그러면 이때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게 되면 자, 두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예를 들어 같은 방향이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0이야. 코사인이 얼마지 은사? 1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 수학 원칙 보면 특수각이 있어요. 그거 외워오시면 돼. 그래서 이때는 그냥 어차피 벡터의 정의 자체가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인데 여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같은 방향에 대한 길이의 곱셈을 쓰시면 된다는 거지. 은사 괜찮지? 근데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야. 우루루루루루 두 벡터 이루는 각은 180도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럼 180도면 코사인 180 얼마냐? 마이너스 1. 그래서 뿔 막아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예를 들어 그냥 길이를 곱해서 3 곱하기 5 15라고 쓰면 되는데 반대 방향이면 이루는 각이 180도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걸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문제의 조건에 두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그 녀석이 그냥 크기가 원래 거의 길이랑 똑같아.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지금 현재 같은 방향이거나 즉 이렇게 있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수직. 자, 수직이라는 건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라는 소리죠. 자, 코사인 90 얼마지? 0. 따라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그 값이 얼마? 0.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얘들아 자주 나와.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그 녀석의 결과가 0이었다는 말은 수직 관계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괜찮으시지?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랑 자, 기본 문제 1번 볼 건데 칠판 한 번만 지우고 갈게요. 자, 일단 설명 좀 같이 볼게요.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는 합동인 두 개의 정삼각형이래요. 오케이. 네, 정삼각형이거면 우리가 좀 캐치를 해놓으면 자, 그럼 요 각도가 60도라는 소리네요. 그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에요. 그지? 자, 문제에서 첫 번째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A, B 벡터의 내적 자, A, D 벡터를 좀 해보래요. 자, 우리는 빨리 A, B 벡터의 크기 얼마죠? 6. A, D 벡터의 크기도 6. 문제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시면 18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 B 벡터랑 A, C 벡터. 요것도 뭐. 자, A, B 벡터, 그 다음에 내적 A, C 벡터인데 자, 지금 보면 얘는 정삼각형이었고 모두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도형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면서 동시에 이제 마름모죠. 괜찮지? 자, 그럼 마름모의 성질로서는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을 하면 두 도형이 합동인 거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서로 2등분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몇 도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30도라는 거 추가적으로 어렵지 않게 끄집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름모의 성질로서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 시키는 거니까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사실 정도 내가 알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3이었겠지. 1대 2대 루트 3 비율이니까. 그럼 요 노란색 길이 여기는 3 루트 3이었겠다 정도 내가 잡아갈 수 있어요. 여원아 괜찮니? 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A, B의 크기는요 6이었고요. A, C의 크기는 3 루트 3 두 배 때리면 되는 거니까 6 루트 2 6 루트 3. 자, 코사인 30 얼마인겨? 2분의 루트 3.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예원이 이해한대. 오케이. 해봐. 54 이렇게 나와요.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벡터의 정의 까먹지 마시고 미안 내적의 정의. 오케이 넘어가자. 네요. 뭐야? 저 코사인을 안 쓰고 그냥 깡 내려서 하는 거는 그냥. 아 그래 그게 벡터의 정의니까 쌤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내리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알겠지? 애초에 그게 벡터의 내적의 정의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내렸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내렸어도 됩니다. 이 길이 구했어도 돼요. 이거 검정. 이 길이 갔어도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 길이가 9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삼각형 두 개인데 6, 6인데 이거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 9, 6에 54 이렇게 하도 돼요. 알겠지? 애초에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이 벡터의 내적이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서 2번. 는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쌤이 한 그 증명 과정이거든요. 이거 그냥 천천히 한번 해봐. 알겠지? 이건 천천히 한번 해봐. 자 넘어가서 3번 보자. 자 기본 문제 3번을 좀 보시면 자 A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하니까 마이너스 1,5고요. B 벡터가 3,5고요. C 벡터가 1,1이래요. 그럼 우리는 자 벡터의 덧셈 뺄셈은 성분끼리 계산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요거 그냥 쌤이 X 벡터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냥 퉁쳐서 그럼 요거는 C에서 A를 빼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3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저 X 벡터라고 하는 건. 그럼 두 번째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거 그냥 쌤이 Y 벡터라고 좀 하면 자 C에서 B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냐?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X 벡터랑 Y 벡터가. 괜찮으시죠? 근데 문제에서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기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우리는 이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알 수 있죠. 자, X 벡터 내적 Y 벡터라고 하면 아까 전에 뭐였어? X 성분끼리에 대한 그럼 마이너스 4 또 Y끼리 곱하면 플러스 9니까 얼마야? 5예요. 대화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성분으로 계산한 거지만 얘는 벡터의 정의를 이용하면 X 벡터의 크기 곱하기 Y 벡터의 크기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끼인각인 거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사인 끼인각을 지금 현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X 벡터랑 Y 벡터의 크기를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 X 벡터의 크기는 0,0부터 여기까지 버린 거니까 그건 얼마야? 루트 13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얘 역시 뭐요?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해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13분의 5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살짝 빨리 약간 공식처럼 기억을 좀 하면 코사인 세타는 그럼 이런 거잖아. 얘는 얘 곱하기 이거니까 얘 나눠주면 X 벡터의 크기, Y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X 벡터, Y 벡터에 대한 내적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분자의 성분 계산한 거 쓰고 그걸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기본제 4번 별표 좀 합시다. 이게 나올 거야. 요런 게. 이런 게 빡세요. 물론 이 문제는 좀 할만한 문제긴 하지만 봐. 근데 이 문제도 처음 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봐봐. 자, 그림은 A, B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고 AD 길이가 2루트 3. 무슨 냄새나? 특수한 냄새는 살짝 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AC 벡터. 자, AC 벡터 내적 AP 벡터거든요. 요건데 그럼 내일 잘 들어줘. 얘는요. 절대값 AC 벡터, 즉 AC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AP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이 원서 맞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원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은소도 알다시피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점점 뭐해? 작아져요. 어차피 우리가 두직선을 이루는 각은 0도부터 180 사이니까
어차피 이 이상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가. 그럼 나는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내적한 값의 최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C랑 AP의 길이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각도는 좀 좁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시면 내가 AP의 각도를 지금 여기가 P라고 좀 치면 이 P가 움직여요. 즉 얘도 바뀌어. AC 길이는 고정이에요. 근데 이 P가 바뀌면서 누구도 바뀌어? 각도 바뀌어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각도 끼인 각도 바뀌는 거지. 그럼 우리는 둘 다 바뀌면 해결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해결하기가. 그래서 봐. 핵심은 원이 나오면 근데 이쪽 분 얘들아 조금 어려우면 괜찮으니까 그냥 고민만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 중심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 중심을 쌤이 잠깐 오라고 좀 하면 AP를 찍었다가 찍은 상태로 가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요 AP 벡터라고 하는 건 A 5 벡터에서 더하기 5P 벡터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봐. 야 어차피 우리가 벡터의 대적은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x의 그 방향은요 어차피 각각 한 거에 더해도 상관없죠. 아까 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에서 2과 x에 대한 건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서 계산해도 상관 없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는 납득이 되시죠?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는 AC 벡터 내적 A5 벡터 플러스 더 복잡하게 찢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얘는 고정이야. AC 벡터 고정이야. 그죠? A5 벡터 뭐지? 고정이에요. 내 말 좀 이해하시지? 그럼 이 값은 픽스가 된 거야. 길이 구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지. 길이 구하는 거야. 같은 방향에 대한 곱셈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하면 돼. 여러분들 여기 성분으로 나서 계산해도 되고요. 성분으로 할 만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 보시면 아까 전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AC 내적 OP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값 AC, 절대값 OP니까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해했죠? 이거는 절대값 AC 벡터 곱하기 절대값 OP 벡터. 근데 얘 길이 픽스, 얘 길이 픽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세타만 바뀌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언제 제일 크지? 1일 때 제일 커요. 즉 세타가 얼마일 때? 0일 때. 즉 얘랑 이루는 각이 0도일 때. 즉 P는요. 얘랑 평행한 곳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적 곱하기 이거는 그냥 얘네 둘에 대한 곱셈이니까 그때가 제일 큰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값의 최대는요. 그냥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면 반대 방향에 P가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가 1이에요.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가 2라고 나와, 그 지름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AC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3이 여기 얼마야? 4. 그래서 요 값은 4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값의 값만 계산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근데 P가 반대면 최소가 되지. 내가 최소인데 그러면 최소는 얘가 180일 때니까 이 4가 그냥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영원이 괜찮아? 좀 어렵긴 한데 요는 요 내용은 고민 많이 해서 와. 쌤이 아마 이 뒤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내가 거의 다 풀어줄 거라서 괜찮으시죠? 오케이. 고생들 했고 우리 기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